대한민국 군의 수중 킬체인 핵심 전력이 돼 해군의 현존 최강 잠수함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해군의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안무함이 지난 20일 군에 인도된 건데요. 해군에 따르면 안무함은 앞으로 약 8개월간 전력화 훈련을 통한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쳐 내년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보고 3 배치 1 이번함인 안무함은 우리 해군의 30년이 넘는 잠수함 운용 경험과 대우조선해양의 최첨단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안무함은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인 전투체계와 소나 등 국내 개발 장비를 탑재해 전체 국산화 비율이 76%에 달하는데요. 유도탄,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건 물론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SLBM용 수직 발사 체계도 탑재하고 있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수중 킬체인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잠수함이 이번에 공개되면서 중국과 일본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해군은 다른 나라들이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강 디젤 잠수함 탄생 예고했는데 이는 주변국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엄청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잠수함 관련해서 캐나다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캐나다 사이에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방산협력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방사청과 캐나다 국방부는 26년 만에 한국-캐나다 방산군수협력 MOU 개정에 서명하고 무기체계의 공동연구개발부터 시험평가에 이르기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서울에서 열린 외교회담에서 한국-캐나다 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발표하며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서 군사 및 방산 비밀정보 교환이 수반되는 캐나다 정부 조달 사업 입찰에 우리 민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캐나다가 8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전력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한국의 신형 잠수함이 가장 유력할 거란 분석이 나와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캐나다 매체 더 허브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왕립해군은 잠수함 전력을 8척 또는 최대 12척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현재 캐나다 군이 보유한 잠수함 4척은 2030년대 후반까지만 운용할 수 있어 새 잠수함을 하루라도 빨리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해군력은 호위함 12척, 초계함 12척, 잠수함 4척이 전부로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캐나다가 안보 임무를 미 해군에 떠넘겨왔기 때문인데 최근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심화되면서 이런 무임승차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다급해진 캐나다가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이번에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려 한 건데요. 캐나다군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선행 연구 단계라 아직 총사업비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더 허브에 따르면 600억 캐나다 달러, 약 59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캐나다의 호위함 도입 사례를 보면 총 비용이 100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가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총 3가지로 미국의 반대를 불러올 핵잠수함이 아닐 것, 장거리 자막 능력, 미군 장비와의 호환성 및 후속 군수 지원 능력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 대우조선해양의 DSME 3000과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최종 후보로 떠오르며 결국엔 한일 잠수함 대결로 귀결될 것 같은데요. DSME 3000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 최소 1개월 지속 자망이 가능하도록 개량한 최신형 잠수함으로 최대 시속 37km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또 SLBM을 최대 10발까지 발사할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 대신 토마호크 등 다른 미사일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해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더구나 이미 여러 척의 잠수함 수출과 운용 교육 경험이 있는 한국이 전투함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반면에 타이게이급은 일본의 최신형 모델로 DSME 3000보다 다소 큰 덩치를 가졌고 마찬가지로 리튬 기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력 면에서는 DSME 3000보다 훨씬 더 떨어지며 실제로 SLBM도 없는데요. 그런데 방산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해군은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의 점수 비중을 높게 평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지 기술 도입 형식의 건조와 잠수함 운용 요원 교육 훈련,
잠수함 운용 자문 등으로 전투함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이 그야말로 절대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한국과 캐나다의 방위 산업 협력이 확대된 만큼 잠수함 도입 사업이 그 스타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일본을 누르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특급 비장의 카드도 존재하는데요. 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는 괴물 잠수함이 곧 탄생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매료된 캐나다가 한국의 잠수함 기술력과 운용력을 높게 평가하고 최종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SLBM 발사관을 늘려 수중에서 은밀하게 북한 내륙을 타격하는 능력을 키운 3,600톤급 중형 잠수함이 본격적으로 건조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장보고3 배치2 선도함 기공식이 열리며 첫 블록 거치를 기념했습니다. 장보고3 배치2 선도함은 1세대인 도산 안창호함에 이어 2세대 명품 거북선을 목표로 건조되는데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배치2 3,600톤급 잠수함은 SLBM 수직 발사관 수량을 10개로 늘린 사양을 채택했으며 전투 및 소나 체계 성능 개선으로 표적 탐지와 처리 능력이 향상되는 등 관통형 잠망경 보조 추진기까지 탑재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기분료 추진 체계와 리튬 전지 체계, 수직 발사 장치 모두 탑재되면서 현존하는 3,600톤급 잠수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작전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 다수의 잠수함 운용 국가가 벌써부터 배치2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형 잠수함의 길이는 89m 혹은 9.7m로 재작년 해군에 인도된 도산 안창호함과 비교해 길이는 6m 길어졌으며 혹은 10cm 커졌는데 전체적으로 길이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직 발사관에 들어가는데 이 역시 기존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으며 탄도미사일의 경우 800km 날아가는데 현심탄도 비행을 하면서 요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핵심 성능인 잠항 시간을 늘리기 위해 납축전지가 아닌 리튬이온 전지를 중 대형 잠수함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용해 수중작전 지속능력과 고속기동 지속시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현재 동급 최강으로 평가되고 있는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 이상의 성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형 잠수함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3척이 전력화될 예정으로 국산 화율이 80% 이상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잠수함 기술의 정점을 찍은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승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외에도 캐나다가 한국을 원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황으로 이를 대략적으로 추산해보면 50조 원 가량으로 집계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실제로 작년 말 캐나다는 한국의 K9 주포의 긴급 물량을 요청했으며 구매 수량은 최대 18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캐나다는 서부 해안의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 원을 투입해 LNG 시설을 건설 중인데 이 프로젝트 또한 한국과 함께 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캐나다 엘버타주에 수출하기로 하면서 캐나다 내 탄소 감축에 큰 도움을 주기로 했는데요. 기존 대형 원전 대비 10분의 1 크기인 SMR은 용기 하나에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등이 포함된 일체형 원자로로 한국이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이번에 캐나다가 적극적으로 도입 의사를 밝혀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앞선 기술을 경험한 캐나다가 방산 부문, 잠수함 사업에 있어서도 한국을 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캐나다 정부와 방산과 관련된 협력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은 만큼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